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UCI Electrical Laye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데이터를 송신하는 메인 밴드 송신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펙 문서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뭐 왼쪽에는 송신기 부분, 오른쪽에는 수신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채널은 이제 칩의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수신기 부분도 사실은 요 같은 쪽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림에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신하고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새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트랜시버는 당연히 그 데이터를 송신하고 그에 필요한 같이 가야 되는 밸리드, 트랙, 그리고 클락 신호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미터부터 살펴보면 크게 또 다시 보면 위에 있는 데이터 패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클락 패스로 나눠볼 수 있고요. 데이터 패스는 정말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시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드라이버를 통해 채널을 구동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클락 패스는 이 시리얼라이저와 드라이브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클락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그 주파수, 위상, 그리고 레인별 사이에 있는 스큐 이런 들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함께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클락 패스부터 살펴볼까요? 클락 패스에는요, PLL, DCC, DLL, 그 다음에 페이즈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블락들이 줄줄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LL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주파수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에 따라서 멀티플라잉 해주는 어떤 좀 높은 주파수를 멀티플라이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DCC는 말 그대로 클락의 듀티 사이클이 50%를 유지하도록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 스펙에서는 이 DCC가 DLL 뒤에 오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DLL 앞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DLL이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사실 입력 클락의 듀티가 50%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DCC가 앞에 있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옮겼고요. 자, 그럼 이 DLL은 뭐를 하느냐? 하나의 클락을 받아서 같은 주파수이되 여러 개의 위상을 갖는 그런 클락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멀티 페이즈 클락은 이후에 오는 페이즈 인터폴레이터에 사용돼서 내가 원하는 위상을 갖는 그런 클락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네. 근데 이 페이즈 인터폴레이터가 3개나 있죠, 지금.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떤 뭔가 데이터스러운 것을 보내는 채널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밸리드라는 것도 있고요. 클락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스펙에서는 UCI 스펙에서는 이 사이의 타이밍들을 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PI, 그 Phase Interpolate 스테이지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PLL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기본적인 기능은 2GHz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M배에서 2부터 16GHz 범위를 갖는 클락을 생성하는 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입력 클락과 피드백 클락의 위상을 비교하는 Phase Frequency Detector, 그 다음에 그 출력 신호인 업과 다운에 따라서 VCO로 주는 컨트롤 볼티지를 조절해주는 차지 펌프 블루 필터, 그 다음에는 그 컨트롤 볼티지에 따라서 그 클락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생성하는 볼티지 컨트롤 옥슬레이터, 그 다음에 피드백 경로에서 출력 클락의 주파수를 n분의 1로 해서 이 결과적으로는 PLL이 입력 클락보다 n배 높은 주파수를 생성하게 해주는 그런 frequency divider,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부가적으로 이 UCI에서는 캘리브레이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PLL이 락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락을 디텍트하는 회로가 behavioral 모델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각각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예제들인데 좀 다른 튜토리얼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 또 뒤에서 언급할 뭐 DCC나 뭐 DLL 이런 블락들에서 비슷한 블락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좀 해당 블락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신 VCO 좀 특이해서 설명을 드리고, 뭐 Frequency Divider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라고 하면 돌아가서 지금 이 PLL은 하나의 주파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더가 설정하는 n 값에 따라서 여러 주파수를 생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PLL의 밴드위스가 레퍼런스 주파수에 따라서만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최적이니까. 레퍼런스 주파수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제한되는데 그걸 최대로 하고 싶으면 그 레퍼런스 주파수의 일정 비율이 되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생각하는 게 조금 유니크합니다. 뭐 그거는요. 뭐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진 않겠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내추럴 프리퀀시 그리고 스테빌리티를 결정하는 댐핑 팩터의 식을 유도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식에서 n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오메가 n, 뭐 내추럴 프리퀀시이고 결국에는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이 오메가 n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차지 펌프를 n에 비례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VCO 게인, KVCO를 n에 비례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첫 번째 방법을 오히려 더 많이 썼었는데요. 이 방법을 뒤에 다른 회로에서 다른 예제에서 또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KVCO를 n에 따라서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 있는 모델이 이제 X 모델을 사용한 그런 아날로그 VCO의 볼티지 컨트롤 옥슬레이터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블록들이 X 모델의 프리미티브가 되겠고요. 뭐 있는 편의를 위해서 어떤 프리미티브들인지 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그것을 중심 전압하고 사이에 차이를 구하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차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스케일합니다. 그때 스케일하는 계수는 VCO의 개인이 되겠죠. 그렇게 나오면 주파수 값이 나올 텐데 그 다음에는 frequency to clock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 해당 주파수의 클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frequency to clock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는 부가적인 파라미터가 있어서 phase noise도 다양한 형태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CO 게인 자체는 그 분주 비율, 그 멀티플리케이션 팩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작은 베릴로 코드를 집어넣는데요. 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안에 베릴로 코드가 있는데 이 베릴로 코드는 간단하게 그 컨트롤 n이라고 하는 값과 VCO 갭 사이에 그냥 매핑을 결정하는 룩업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볼까요? 네, 뭐 자, 지금 제가 리눅스 화면은 넘어왔고요. 처음에 볼트로스를 키면 여기 있는 뭐 커맨드 인터프리터 윈도가 나오겠죠. 거기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여시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매니저 나오고 라이브러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엑스모넬 프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프리미티브들을 심볼 형태로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뭐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잡아서 DOC라는 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어떤 프리미티브이고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고 입출력 신호들은 어떤 게 있다에 대한 설명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일렉트리컬 레이어 모델들은 이 UC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고요. 지금 봤던 PLL 모델은 PLL 탑이라고 하는 스키매틱 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던 부분은 VCO 안에 있는 요 인라인 프리미티브죠. 예, 요걸 보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기 위해서 편집 가능하게 했고요. 요겁니다. 예, 요 인라인 프리미티브들은 아주 간단한 베릴로 코드를 좀 삽입하고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뭐 간단한 베릴로 코드를 쓰고 싶은데 별도의 모듈로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작아서 그냥 요거 하나만 잠깐만 삽입만 하고 싶을 때 그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always 부분이 컨트롤 밑줄 n이라고 하는 것의 값에 따라서 VCO 값을 뭐 1배,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VCO 게인이 n 값에 따라 달라지는 VCO의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 frequency divider가 있겠죠. 이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프리퀀시 디바이더는 베릴로우 코드예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카운터죠. 그리고 그 내가 분주를 하는 그 n 값이 변하는 카운터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베릴로그로 표현하는 게 더 간편하고요. 단지 뭐 한두 가지만 다르다고 하면 여기 D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이 DFF Xbit이라고 하는 X 모델 프리미티로 표현되고 있죠. 요거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만약에 내가 순수한 베릴로그로 이 클락 디바이더를 표현하면 그 출력 클락의 디바이드 앤 클락의 타이밍이 베릴로그의 타임 스텝에 따라서 시간이 퀀타이즈가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베릴로그에서는 시간을 어떤 일정한 단위의 정수배로만 표현해요. 만약에 타임 스텝이 1피코세컨드이다. 그러면 내 시간은 1, 2, 3, 4, 5, 6 피코세컨드 단위로만 움직입니다. 1.1피코세컨드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베릴로그 디바이더를 표현했다. 그럼 그 출력 클락의 타이밍은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수배의 값에 뭐 퀀타 양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뭐 어떤 타이밍 노이즈가 들어가는 건데 그걸 피하려면 그렇게 나온 출력 클락을 원래 입력 클락 저희 X 모델의 X빗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갖고 있는 그 클락으로 리타임을 한번 해주면 다시 원래 정확도가 살아납니다. 네, 똑같은 기법을 회로 설계에서 사용하죠. 이 앞부분에서는 합성 가능한 RTL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커스텀으로 설계한 D 플립플롭 넣어서 리타임을 시키죠. 똑같은 방식으로 디바이더를 표현하면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베릴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앞에 언급했던 PLL 튜토리얼 또는 저희 여러 가지 동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락 디텍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실제 구현과 바로 대응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일종의 비헤비럴 모델인데요. 저희 X 모델의 프리미티브인 clock to frequency, clock to phase라는 걸 사용해서 현재 클락의 주파수와 위상들을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값 안에 5% 이내에 충분히 들어왔고 그 상태를 128사이클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락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네, 뭐 이런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모델을 보시면 지금 스키매틱 뷰, 그 모델을 담고 있는 스키매틱 뷰를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TB 밑줄, TB 언더스코로 시작하는 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들이 다 뭐냐면 이 PLL 탑이라고 하는 스키매틱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 벤치들입니다. 예, 이걸 X 모델 테스트 벤치 뷰라고 하고요. 각각의 뷰들은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상위 테스트 벤치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 시간, 타임 스텝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정의해서 담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실행할 때는 그냥 열어서 버튼만 누르면 실행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편리하냐면 여러 가지 하나의 셀에 하나의 테스트 벤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트 벤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모아둘 수 있고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테스트 벤치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문서화 기능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만 실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뭐 체크락이라고 하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X 모델 테스트 벤치 에디터가 나오고요. 구성은 이 안에 테스트 벤치 내가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은 PLL 스키매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스티뮬러스 자극이라든지 출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테스트 벤치가 이 경우에는 소스 코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L이니까 입력 클락을 주고 있고요. 출력의 뭐 주파수, 위상 등을 덤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는 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 엑셀리움 케이던스의 엑셀리움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웨이폼 뷰어를 열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지금 출력 클락의 주파수하고 위상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주파수가 뭐 임의의 지점에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인 16기가에 잘 락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 위상도 일단 주파수가 락을 하면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 충분히 유지되면 락 상태를 충분히 유지하면 락이라고 하는 신호가 0에서 1로 변한다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클락은 뭐 락이 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8배죠. 8배? 예, 8배이기 때문에 8배? 예, 8배네요. 예. 입력 클락 대비 출력 클락이 주파수의 18배 갖고 있고 라이징 에지가 얼라인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각각의 시뮬레이션들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결과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입력 레퍼런스 클락의 입력 페이즈에 어떤 스텝의 변화를 주고 출력 클락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주파수에다가 스텝 변화를 주고 출력 클락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네, 오케이. 네. 다음에 이 PLL이 락한 상태로 충분히 오랜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그 클락의 지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지터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예를 들면 그 VCO 안에 페이즈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파라미터를 설정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PLL의 출력 클락의 지터 히스토그램 또는 페이즈 노이즈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 PLL의 jitter transfer 펑션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이 PLL의 phase 도메인에서의 transfer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아까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정할 때 뭐 밴드위스, 뭐 스테빌리티 등을 염두에 두고 정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잘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TB measure JT라는 라는 테스트 벤치가 정해진 n 값에서 PLL의 jitter transfer 펑션을 재고요. 그 결과 DC 게인은 우리가 설정한 n과 같은 그런 18dB죠. 그리고 밴드위스는 사실 밴드위스는 요 3dB 아래는 여기인데요. 요 지점은 내추럴 프리퀀시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추럴 프리퀀시를 20메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값이 20메가에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jitter transfer 펑션을 여러 경우에 n 값에 대해서 다 보고 싶죠. 그래서 조금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테스트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probe AC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티브를 사용한 테스트 벤치가 되겠고요. 이걸 사용하면 그 결과를 한눈에 이렇게 플라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n 값의 경우에 대해서 그 내추럴 주파수가 다 20MHz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를 알 수 있고요. DC 게인은 그러니까 당연히 n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델링이 잘 되었다, 설계가 잘 되었다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PLL에 사용되는 VCO는 FVCO Max가 16기가까지 사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모델에는 CMOS 링 타입으로 모델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모델은 펑셔널 모델, 일종의 탑다운 모델이라서 꼭 어떤 회로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16기가까지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뭐 LC 타입일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또 주파수 범위가 넓은 거 봤을 때는 링 타입이어야 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캐로 기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멀티 페이스는 필요 없기 때문에 LC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 디바이더를 함께 사용한다던가 뭐 LC 탱크를 스위처블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튜닝 레인지를 넓히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모델에는 어느 하나를 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블록으로는 듀티 사이클 크랙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uty cycle corrector도 사실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한 가지 피드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duty cycle을 조절할 수 있는 DCA, duty cycle adjuster가 들어있고요. 출력 클락의 duty cycle 보고서는 이게 50%가 아니면 컨트롤 전압을 조절해서 50%로 맞추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락인 duty cycle adjuster는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냐면 입력 클락을 받아서 일단 이거를 rise time과 fall time이 유한한 그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조절 가능한 레퍼런스 전압을 기준 전압을 가지고 슬라이싱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클락이 나올 텐데 이 클락의 듀티 사이클은 이 레퍼런스 이 기준 전압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기서 올라가면 듀티 사이클이 줄어들 거고 내려가면 듀티 사이클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원리로 동작하는 블락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슬루젠이라고 하는 거가 디지털 클락을 이렇게 누워있는 클락으로 만드는 블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미트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는 이 컨트롤 전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스는 다시 디지털 클락을 생성하는 블락이 되겠습니다. 이 슬루 제너레이터 속을 쳐다보면 기본적으로는 차지 펌프예요.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있고 입력 클락이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업 커런트를 키거나 다운 커런트를 킵니다. 네, 그래서 입력 클락이 하이면 업 커런트가 키면서 이 캐패시터를 차지하고요. 그때 출력 전압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겠죠. 반대로 입력 클락이 로우면 리니어하게 디스차지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삼각 파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어떤 최대 전압, 뭐 맥시멈 전압, 미니멈 전압이 다다르면 전압이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X 모델에 있는 V 리밋 프리미티브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램핑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전압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잡아주고 또 어떤 이상 이하로 이 전압이 내려가려고 하면은 잡아주는 그런 서클 레벨 프리미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도 한 주파수에 동작하는 게 아니죠. 2기가에서 동작할 수도 있고 16기가에서 동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rise time, fall time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주기 안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전류가 주파수에 비례해서 변해야 돼요. 그런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전체 회로에서는 PLL에서 알고 있는 그 N 값을 가져와서 그에 비례해서 이 커런트를 조정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델에서는 좀 치트키를 썼는데 입력 클락을 클락 투 프리퀀시 프리미티를 사용해서 주파수 잽니다. 그리고 주파수에 비례해서 차주펌 커런트의 양을 세팅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원리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듀티 사이클 어저스터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펜을 사용했고요. 클락을 주면서 컨트롤 볼티지를 서서히 바꾸면서 출력 클락의 듀티가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클락이 좋아졌을 때 첫 번째로는 이 rise time, fall time이 있는 그런 슬루하는 그런 클락이 생성되죠. 그리고 이 VC 컨트롤 전압이 바뀌면 슬라이싱 되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 클락의 듀티 사이클이 이렇게 점점 변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밑에 있는 이 듀티 사이클 값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사실은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듀티 투 클락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눈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이밍 회로에서는 이 클락 2 또는 투 클락이라는 이름이 붙는 Variable Domain Translator 프리미티브들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 다음에는 이 DCC 안에 쓰이는 룹 필터 역시 또 차지 펌프예요. 그래서 좀 너무 똑같으니까 살짝 변화를 줘봤고요. 이번에는 그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전류 값을 그대로 바로 조절하는 그런 형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기능은 똑같고요. 이거는 입력은 사실은 DCA의 출력이에요. 그래서 하일 때는 업을 시키고
low일 때는 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클락의 듀티 사이클이 50%이라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겠지만 롱텀으로 보면은 평균값은 변하지 않아야겠죠. 예, 만약에 듀티 사이클이 50%가 아니라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죠, 평균적으로. 예, 그런 동작을 하는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DCC의 룹 밴드위스를 입력 주파수에 비례하도록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차지 펌 커런트를 주파수에 비례하도록 모델링을 했습니다. 역시 clock to frequency 프리미티브를 사용했고요. 실제 외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LL이 갖고 있는 N값 정보를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DCC 경우에도 락을 디텍트했는지 알아봐야 돼서 락 디텍터가 있고요. 여기 있는 clock to duty 프리미티브 사용해서 그 출력 클락의 듀티 사이클을 모니터하고요. 그게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128 사이클 동안 잘 유지하고 있으면 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뭐 이제 테스트 벤치를 통해서 시행한다.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시겠죠. 또 다른 기능은 이 X 모델 시뮬레이션 시행할 때 이 스윕이라는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스윕. 그 다음에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파라미터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값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주면요. 이거 보면 2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네 가지 경우를 다 하나씩 실행하면서 결과를 모읍니다. 예, 뭐 스파이스를 사용하시는 아날로그 설계자분들이면 다 익숙한 모드인데 베릴로그에는 사실 이 기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기능을 X 모델에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DCC의 컨트롤 전압의 트랜지언트가 되겠고요. 주파수가 늘어나면 빨리 수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룹 밴드위드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듀티 사이클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점은 뭐 임의의 점이지만 실험을 하면 50%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동작하는 거죠. 자, 이 DCC가 정말 잘 동작하는지 알아보려면 입력 클락이 듀티 사이클 다양하게 넣어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measure TF-DC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회로의 DC 전달 함수를 측정을 해요. 네, 그것을 probe DC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해 측정하는데요. 이 프리미티브는 뭘 하느냐? 일단 출력 신호가 있습니다. 이 출력 신호는 내가 지금 측정하고 싶은 회로의 입력에 넣으라고 출력하는 신호예요. 네. 그리고 이 프리미티브는 그 입력 값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마치 그 DC 스윕 하듯이. 그리고 그때마다 이 회로의 출력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내가 이 입력을 줬을 때는 회로가 어떤 출력을 줬는지 또 다른 입력을 줬을 때는 어떤 출력을 줬는지를 쭉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을 다 하고 나면 그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런 DC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줍니다. 즉 입력 듀티가 변할 때 출력 듀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플롯을 해주고요. 이 DCC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조롭죠. 근데 단조로운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DCC의 기능은 입력 클락의 듀티가 뭐이든지 간에 항상 출력 클락의 듀티 사이클이 50% 이를 바라는 거니까 50%에 잘 유지되고 있으면 잘 동작하고 있다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4개의 경우, 4개의 주파수 경우를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경우에 동작을 잘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DCC 아까 뭐 수렴하는 빠르기를 봤는데 좀 더 그 룹 밴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AC 트랜스퍼 펑션을 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probe AC 프리미티브를 사용합니다. 이때 내는 이 probe AC 프리미티브가 내는 그 신호는요. 사인파형이에요. 예, 사인파형을 주고 그때 이 회로의 출력, 뭐 사인파형이 나와야겠죠. 그 출력이 뭔지를 살펴보고요. 이 사인파형의 주파수를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사인파형의 진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 있는 AC 트랜스퍼 펑션을 그립니다. 이게 무슨 AC 트랜스퍼 펑션이냐라고 하면 입력 클락의 듀티 사이클이 변할 때 어떤 주파수가 변할 때 이 DCC의 출력 클락의 그 듀티 사이클을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하이패스 필터 특성을 갖고 있죠.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시면 입력 클락의 듀티가 서서히 변한다.
그러면 DCC의 역할은 그거 출력에서는 안 나타나게 50%로 맞춰버려 라고 하겠죠. 즉 입력 클락의 변화가 출력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DCC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고요. 높은 주파수의 변화에서는 DCC가 미처 그 커렉션을 못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패스 특성을 갖게 되고 여기 있는 점선을 그려놓은 마이너스 3dB 지점이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가 되고 그 동작 주파수 높아짐에 따라서 그 밴드위스 점이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일 정확한 확인법이죠.